할머니, 지금 뭐 들고 오신 겁니까? 젓갈? 이렇게 억지 부리면 면회대상 병사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할머니 아시겠어요? 이건 우리 민석이가 좋아하는 창란젓이랑 갈치젓인데 좀 전해주세요. 민석이 몸 건강히 잘 지내는지만 알려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냄새 나는 걸 왜 자꾸 들이댑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강민석이라고요? 그런 병사 여기 없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젓갈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젓갈통에서 국물이 흘러나왔고 정성껏 준비한 젓갈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죠. 이순의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주 면회 신청 거절당한 합참의장의 엄마 아들 앞길 막을까봐 정성껏 준비한 손주가 가장 좋아하던 젓갈을 손에 든 채 군부대에서 쫓겨나 피눈물을 가슴속에 묻는 순간 대한민국 최고군 지휘관인 별넷 합참의장은 CCTV 영상 한 편에 달려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며 정의로운 심판으로 현장 부대를 개박살내버렸습니다. 과연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이빛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부산 국제시장의 골목길 사이 진한 바닷내음이 가득한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70년대부터 한자리를 지켜온 순의 젓갈은 시장의 보물 같은 존재였죠. 이순의 할머니의 손맛은 이미 부산을 넘어 전국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창란젓과 갈치젓은 맛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밥도둑이라는 찬사가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에 담근 창란젓인데 한번 맛보고 가세요. 이순의 할머니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젓갈을 정성껏 담아내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 같았죠.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순의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젓갈을 사러 오면서도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국제시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의 할머니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대한민국 합참의장 강도연은 원칙과 성품을 중시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직한 삶의 태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순의 할머니는 아들의 지위를 자랑하기보다 손주 강민석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이번에 최전방으로 자원했다네.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 강민석은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젓갈 가게에서 보낸 시간들이 민석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죠.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입대할 때도 할머니의 젓갈을 꼭 챙겨갔을 정도로요. 이순의 할머니에게 민석은 딸을 잃은 슬픔을 달래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순의 할머니는 손주가 복무 중인 최전방 부대로 면회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민석이가 가장 좋아하는 창란젓과 갈치젓을 정성껏 담았죠. 젓갈통을 깨끗이 닦고 보자기로 예쁘게 싸며 할머니의 마음도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는 젓갈통을 품에 안고 기다렸습니다. 낯선 군부대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손주를 만날 생각에 그 길이 꽃길처럼 느껴졌죠. 이순의 할머니가 도착한 부대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근 군납비리 사건으로 부대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였죠. 부대 정문에 도착한 이순의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손주 얼굴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어요. 저기요, 면회 왔는데요. 일병 강민석 좀 불러주세요. 정문 앞 초소에서 젊은 병사들은
이순의 할머니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더니 잠시 후 경직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의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거절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전화로 오늘 면회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말이죠. 할머니가 다시 한번 부탁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중대장 오상우 대위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35세의 나이에 이미 굳어버린 표정은 그가 얼마나 경직된 사람인지 보여주는 듯했죠. 오 대위는 이순의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 앞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빨리 물러가십시오. 이순의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싸온 젓갈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민석이가 좋아하는 창란젓이랑 갈치젓인데 좀 전해주세요. 민석이 몸 건강히 잘 지내는지만 알려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오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코를 찡그리며 한 걸음 물러서더니 혐오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냄새 나는 걸 왜 자꾸 들이댑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강민석이라고요? 그런 병사 여기 없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젓갈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젓갈통에서 국물이 흘러나왔고 정성껏 준비한 젓갈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죠. 이순의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민석이 분명히 이 부대에 있다고. 오대위는 비웃듯 말을 자르며 주변 병사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할머니 좀 데려다 드려. 치매 걸리셨나 보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병사들이 어색하게 다가오자 이순의 할머니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당혹감과 모욕감이 번졌어요. 바다내음 가득한 젓갈이 그녀의 자존심이자 평생의 일이었는데 그것이 냄새 나는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부대 CCTV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렌즈는 이순의 할머니의 상처받은 눈빛, 오대위의 혐오감 가득한 표정,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병사들의 모습까지 모두 기록했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여기 그런 병사 없다니까요. 이순의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젓갈을 주우려 했지만 병사들은 그저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떨어진 선글라스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평생 꿋꿋이 살아온 이순의 할머니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윤제국 중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최근 군납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에게 민간인의 출입은 그저 귀찮은 일일 뿐이었죠.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돌아서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보고서에 빼. 민간인 접촉 문제 없었다고 기록해.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 이순의 할머니는 젓갈 국물이 묻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주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보다 자신이 평생 정성 들여 만든 젓갈이 그렇게 모욕당한 것이 더 가슴 아팠어요. 그녀의 떨리는 손은 버스 손잡이를 꼭 붙잡았고 발밑에는 깨진 젓갈통의 파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제국 중장의 사무실은 항상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겉모습처럼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민간인 접촉 문제 없었습니다. 부대 보안 상태 양호합니다. 윤 중장의 손이 매끄럽게 펜을 놀렸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익숙해진 손이었죠. 군납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작은 파문조차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순의 할머니의 방문은 그저 그의 계획에 불필요한 변수였을 뿐입니다. 중장님, 오늘 부대 방문했던 노인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 중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내용을 훑어봤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왜 민간인 방문 기록이 있지? 오늘 아무도 부대를 방문하지 않았어. 부관은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노인분이 면회를 요청했었습니다만 윤 중장은 서류를 탁 내려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런 내용은 보고서에 필요 없어. 단순히 부대를 찾아온 민간인이었고 규정대로 처리했다고만 기록해. 1시간 뒤 윤제국 중장은 상부에 보낼 보고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오늘 부대 내 특이사항 없음. 민간인 접촉 문제 없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은 없었던 일처럼 묻힐 것이라 확신했어요. 오후 회의에서 윤 중장은 간부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합니다. 모두 알겠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어요. 부대 간부들은 그날의 일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 입을 닫았죠. 젊은 장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래도 노인분이 면회를 원하셨는데 좀 심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윤 중장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 지금 내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가? 그 한마디에 모든 간부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 중장의 권위는 부대 내에서 절대적이었고 그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군 생활에 흠집을 내는 일이었으니까요. 오상우 대위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 장교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 할머니가 정말 불쌍해 보였어. 동료 장교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윤 중장님이 결정한 일인데 우리가 나서봤자 좋을 게 없어. 사건은 마치 조용히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모두가 그날의 일을 잊은 척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사이 CCTV에 담긴 영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밝혀질 운명이었죠. 서울 용산구 합참 건물 강도연 의장의 사무실은 단정함과 위험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벽면에는 그가 걸어온 군 생활의 발자취가 상장과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아침에 어머니와 나눈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이순의 할머니는 손주 면회를 위해 부대에 간다고 했었는데 돌아와서는 그냥 가지 못했다고만 했죠. 그것도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의장님, 오후 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자 강도연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내내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부대에 안 가신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젓갈 준비해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순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가려고. 강도연은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75년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아픔을 내색하지 않던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내렸죠. 김비서, 지금 바로 최전방 부대에 연락해. 오늘 민간인 방문 기록 좀 확인해봐. 비서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변이 왔어요. 의장님, 부대 측 보고로는 오늘 민간인 방문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면회객도 없었다고 하고요. 강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대의 보고가 지나치게 매끄러웠습니다. 군 생활 30년 동안 그는 이런 매끄러운 보고가 종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해당 부대장과 직접 통화 연결해. 몇 분 후 윤제국 중장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긴장감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어요. 네, 의장님. 윤제국입니다. 윤 중장, 오늘 우리 어머니가 부대에 면회 오셨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기록이 없다고? 윤 중장의 목소리는 더욱 경직되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은 어떤 면회객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강도연은 윤 중장의 말투에서 불안감을 감지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정돈된 대답, 그것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죠. 그래. 그럼 오늘 하루 동안의 부대 정문 CCTV 영상을 내 사무실로 보내. 윤 중장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 CCTV 영상은 보안 문제로 인해 바로 전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으시면. 강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윤 중장, 이건 명령이야. 1시간 내로 영상을 내 사무실로 전송해. 그리고 정문뿐만 아니라 부대 내 모든 CCTV 영상도 함께. 전화를 끊은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죠. 54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직위를 개인적인 일에 이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부대의 지나치게 매끄러운 보고, 그리고 윤 중장의 불안한 대답.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죠. 김비서, 비서실장 좀 불러줘. 비서실장이 들어오자 강도연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최전방 부대에서 CCTV 영상이 올 거야. 받는 즉시 내게 보고해. 그리고 어머니가 오늘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이동 경로도 조용히 확인해봐.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군복을 바라보았어요. 그 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책임은 단순히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것이기도 했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결의가 단단히 서려갔습니다. 무언가 일어났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다짐했죠. 밤이 깊어갈 무렵 강도연의 사무실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 속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턱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부대 정문에서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영상은 오전 9시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나타난 이순의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했죠. 보자기에 쌓인 젓갈통을 품에 안고
설레는 표정으로 정문에 다가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강도연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병사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오상우 대위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강도연은 영상 속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오 대위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 순간 강도연은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입모양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냄새 나는 걸 왜 자꾸 들이댑니까? 그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젓갈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젓갈,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홀로 무릎을 꿇고 젓갈을 주우려는 어머니의 모습에 강도연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강도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이제는 윤제국 중장이 등장했어요. 윤 중장은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마지막 장면,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과 함께 어머니가 힘없이 부대를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강도연은 영상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아들로서 느끼는 분노, 그리고 군인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움이었죠. 의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윤제국 중장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민간인 접촉 문제가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상우 대위의 근무 기록입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거짓 보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었죠.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평생 시장에서 젓갈을 팔며 살아오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한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손주를 보기 위해 정성껏 젓갈을 준비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짓밟힐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해.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현장에 가겠다. 비서실장은 놀랐지만 즉시 지시를 따랐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떨어뜨린 선글라스를 주우려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어요. 강도연은 자신의 평생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원칙과 정직,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바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죠. 시장 한 구석에서 정직하게 젓갈을 팔며 단 한 번도 손님을 속이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그의 군 인생의 근간이었습니다. 윤제국. 그는 윤 중장의 이름을 천천히 음조렸습니다. 과거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던 장교였죠. 능력은 있지만 늘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최근 들려오는 군납비리 소문과도 묘하게 연결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최근 군납비리 조사 보고서였죠. 그동안 의심만 했을 뿐 확실한 증거가 없어 유보해둔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김비서, 군 검찰청장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나와 함께 현장에 갈 것이라고 전해. 밤은 깊어갔고 강도연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심호흡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그가 내릴 결단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니.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이순의 할머니는 부엌에서 젓갈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젓갈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을 텐데 오늘은 그저 멍하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부산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의 할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이 오늘 온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도연이 내가 웬일이니?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다니. 이순의 할머니는 손을 허둥지둥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에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어요. 그의 군복에 달린 별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강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의 할머니는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어제 민석이 부대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이순의 할머니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중간에 돌아왔어.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뭐. 강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봤습니다. CCTV 영상을. 이순의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죠. 강도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이순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죠. 그게 뭐 별일이라고. 늙은이가 찾아가서 귀찮게 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강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54세의 나이 대한민국 최고군 지휘관이지만 그때만큼은 그저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은 아들일 뿐이었어요. 어머니, 그 젓갈은 어머니의 평생 자존심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무시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실 수 있어요? 이순의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단단한 껍질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민석이 군 생활에 방해될까봐 걱정됐어. 내가 나서면 민석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니. 강도연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죠. 어머니가 젓갈 국물이 묻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정성껏 담근 젓갈을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겠어요. 이순의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도연아,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라. 그래도 다 젊은 애들인데. 강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평생 바다와 싸워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소금에 절어트고 갈라진 손가락,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어머니께 배운 것이니까요.
이순의 할머니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니 믿는다. 근데 배고프지? 젓갈 좀 꺼내줄까?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챙기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네, 어머니 젓갈이 제일 맛있죠.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순의 할머니의 창난젓과 갈치젓은 여전히 그 맛이 일품이었죠. 강도연은 매 숟가락마다 어머니의 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강도연은 어머니의 방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어머니가 낮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디 민석이가 건강하게 군 생활 잘 마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연이가 너무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강도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죠. 내일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최전방 부대 상공에 군용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일과가 시작되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소음에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어요. 군용 헬기가 천천히 착륙장에 내려앉자 부대 간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야, 오늘 점검 일정 있었어? 아니,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병사들의 수군거림 사이로 윤제국 중장이 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헬기에서는 군 경찰과 함께 강도연 합참의장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철했고 걸음걸이는 단호했어요. 차렷, 경례. 윤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가볍게 경례를 받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것은 통제된 분노였죠.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절제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전 장병 집합시켜. 단 한마디였습니다. 윤 중장은 당황했지만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부대 방송이 울려 퍼졌고 모든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집합했습니다. 춥고 긴장된 공기가 부대 전체를 감쌌죠. 강도연은 단상에 올라 전 장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뒤로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나는 대한민국 합참의장 강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이 켜졌고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이순의 할머니가 면회를 요청하는 장면부터 오대위가 그녀를 모욕하고 내쫓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부끄러움이 번졌어요. 특히 젓갈통이 떨어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장면에서는 많은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강도연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상 이후에 또 다른 CCTV 영상입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윤 중장과 오대위가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비리 조사관들이 올 뻔했어. 다행히 무마됐지만 이런 면회객들 때문에 정신없게 만들면 안 돼.
오늘 같은 날에는 아무도 들이지 마. 윤 중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대위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함께요. 이어서 그들이 서류를 급하게 숨기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모습까지 화면에 나타났죠. 강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간인을 박대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날은 군납 비리에 대한 내부 감사가 예고됐던 날이었고 이들은 증거를 인멸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면회객의 방문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변수였을 뿐입니다. 연병장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윤 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부대에서는 군납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군납 계약서, 비자금 내역, 허위 보고서들이었죠. 윤제국 중장, 당신은 지난 3년간 군납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량 식자재와 장비를 반입했습니다. 병사들이 먹는 음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장비를 부실하게 납품받아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했죠.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윤 중장이 항변하려 했지만 강도연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증거를 우리가 이미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부대에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연병장 어딘가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윤 중장의 시선이 날카롭게 병사들을 훑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제국 중장, 당신은 즉시 보직해임 후 군 검찰에 송치됩니다. 군납 비리, 증거인멸,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군 경찰들이 다가와 윤 중장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죠. 오상우 대위, 당신도 이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 대위는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군 경력이 이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장병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전면적인 감사에 들어갑니다. 모든 군수 물자, 계약서, 보고서가 검토될 것이며 비리에 연루된 모든 인원은 엄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와 비리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인원에게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이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몇몇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단의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군의 진짜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딛고 더 나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국제시장의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순의 할머니의 젓갈 가게도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강민석이 할머니 곁에서 젓갈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휴가를 받은 그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나왔죠. 군복 대신 편안한 사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덕분에 오늘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순의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죠. 민석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 할머니가 오신 줄도 모르고. 이순의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내가 무사히 이렇게 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손주가 건강하게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 이상의 행복은 없었죠. 민석은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군용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도연이 차에서 내려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그는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엿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강도연이 젓갈 가게 앞에 서자 이순의 할머니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들의 양복 차림이 낯설었지만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죠. 아이고, 우리 아들 웬일로 이 시간에 왔어? 일은 어쩌고? 강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일 좀 쉬려고요. 어머니와 민석이와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이순의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군 생활을 그만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도연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군인 일을.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30년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하려고요. 별 4개보다 어머니 젓갈 한 숟갈이 더 값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이순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미리 막지 못했어요. 이순의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굳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오히려 내가 있어서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잘 돌아왔잖니. 강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바로잡은 것은 단지 하나의 부대, 하나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군 전체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실제로 그 사건 이후 군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군납비리 특별조사단이 발족되었고 윤제국 중장과 같은 비리 장교들이 대거 적발되었죠. 더불어 민간인 존중 교육이 모든 부대에 의무화되었습니다. 권력은 잠깐, 사랑은 평생 가는 법이지. 이순의 할머니의 말에 강도연과 민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젓갈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 오랜만에 가족의 시간을 보냈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날 이후 이순의 할머니의 젓갈 가게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순의 젓갈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정직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죠. 특히 군인들 사이에서 이곳은 인간성을 되새기는 곳이라는 의미로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강도연은 군을 떠난 후에도 군개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군대 문화 개선에 힘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 장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진정한 힘은 인간성에서 나온다는 교훈은 군 내에서 널리 퍼졌어요. 민석은 제대 후 법학을 공부하며 군 인권 변호사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할머니의 젓갈 가게 일을 돕는 한편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이순의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변함없이 부산을 대표하는 맛으로 사랑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자랑은 젓갈이 아니라 인간성을 지키며 자라준 아들과 손주였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할머니의 이 말은 가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젓갈 장수가 전하는 이 지혜는 때로는 화려한 훈장보다 더 빛나는 진리였죠. 국제시장의 골목길,
작은 젓갈 가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값진 경험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